네, 초대석 시간입니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미국 갔다 오셨다고요? 새벽 4시에 왔어요. 아유,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그 과방 얘기부터 먼저 해볼게요. 예.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가장 치열한 상임위에 또 원래 가셔가지고. 희망하지도 않았는데 뭐 지도부에서 가라고 그러니까. 아, 워낙 뭐 봉사를 해야 경륜이 있으시고 하니까 치열한 상임위에 가셔야 된다. 뭐 그런 뜻 MBC 때문에 왔어요. 아니었을까요? MBC 장악하려고 하니까 아이고. 이거 좀 지켜라 뭐 그런 특명인 것 같습니다. 아이고, 너무 또 편파적으로 하시면 안 되니까 먼저 여쭤볼게요. 네. 그 지난주에 그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당론으로 채택이 됐잖아요. 네. 그 이유는 뭐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시청자분들께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요. 네. 4.4.5 입개헌이라는 거 예전에.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옛날 네, 얘기긴 한데 네, 네. 1954년이니까 딱 70년 전이네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3선을 하려고 헌법을 바꿨어요. 근데 이게 203명이었어요. 당시 국회의원이. 네, 네. 203명인데 이제 찬성을 개헌안에 135명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203을 한번 나눠 보세요. 203을 3분의 2가 얼마인가 하면 67.666인데 네, 이게 3분의 1이 3분의 2는 135.33333이에요. 네, 135. 네. 그래서 그때 국회의장이 135.3이니까 136이어야 되잖아요. 사람을 쪼갤 수는 네, 없으니까. 그래서 이 개헌안은 부결됐습니다 하고 부결을 땅땅땅 쳤어요. 근데 그 다음 날 갑자기 자유당 쪽 부의장이 이제 어제 그건 잘못됐습니다. 네. 가결됐습니다. 135.333이니까 내림 없애고. 4.4.5입. 이 네 자리 4는 내리고 5 이상을 올리고 그러니까 135.333이니까 이거 135로 통과된 겁니다 하고 방매일 쳐서 이승만 대통령이 3선했어요. 3선과 개헌안을 통과시켰다고요. 이게 대한민국 헌정사의 아주 추악한 오점입니다. 부끄러운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때 서울대학교 수학 교수님이 또 거기에 동원돼서 그 맞습니다. 뭐 이로 수학 회장이 이런 그 참 코미디 같은 역사를 우린 갖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방통위가 그 모양이에요. 2인 체제. 2008년도에 방송통신위원회를 만들 때요. 네. 원래 그 정부 여당이 내놔는 5명 모두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네. 이걸 이제 여야 협의 끝에 이제 2명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 국회 추천입니다. 근데 5명으로 이거는 지금 정부 그 권한을 행사하는데 합의제 행정기구라고 해요. 그렇죠. 합의제 반대말은 독임제예요. 교육부 장관이다, 통일부 장관이다. 장관이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거예요. 근데 합의제는 5명이 모여서 합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반 원칙이 초등학교 반장 뭐 초등학교든 마을 회의든 가령 5명이 구성원이다 그러면 3명은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회의가 성립이 되잖아요. 우리가 회원이 5명인데 개모임을 한다. 2명이 모여서 결정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생각해도 상식적으로는 얘기 안 된다. 일반 원칙, 일반 상식. 그렇죠. 그럼 5명인데 2명이 모여서 중요한 일을 지금 75번째, 76번째, 77번째 저질렀어요. 대한민국 국민이요. 1954년 국민이 아닙니다. 4.4.5입을 지금 우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통령 당장 끌어내리죠. 그런 상황이라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쏙쏙 됩니다. 어떻게 이해가 됐습니까? 네, 이해가 바로 됩니다. 135.33을 135로 한 그러게요. 거나 네. 5명을 2명이 뚝딱뚝딱 하는 거는 하는 말이 거나. 안 된다. 네. 그리고 2인 체제 그러는데요. 체제는 말이 안 되네요. 체제는 시스템인데 이건 시스템이 아니에요. 임시로 지금 2명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파행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구성체죠. 거다. 구성체. 2인이 지금 구성되어 있는 거고 근데 체제는 아니에요.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고 좀 전에 나온 박정훈 의원도 뭐라고 하셨냐? 그러면은 야당에서 추천을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은 아니. 2명만 운영되는 게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할 수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왜 그렇게 됐느냐? 야당이 국회에서 야당 몫이 2명 있어요. 추천하니까 대통령이 임명을 안 안 한 해버려. 거죠? 네. 안 해버려. 그러니까 야당이 임명하는 사람은 안 해. 네. 그러니까 함께 여당도 지금 한 명도 못 한 거죠. 그건 생각 안 하고 지금 왜 너희들 몫은 안 하냐 예를 이렇게만 들어서 주장하는 이제 거다. 그 국회 몫을 3명 추천하면 아마도 야당은 빼버리고 여당만 임명하는. 그러니까 이게 공정과 상식이 지배하는 나라가 이게 선진국이에요.
지금 이 정권의 정권 운용 행태는 아주 후진적입니다. 그러니까 1950년대식, 60년대, 70년대 박정희, 전두환, 이승만식의 정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렇고 있다. 근데 김홍일 위원장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을 채택을 하니까 방통위에서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계획안을 의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75, 지금까지 74건을 두 명이 네. 뚝딱뚝딱 네. 했어요. 이것도 또 근데 그런 두 명이 했지만 그 두 명이 한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다. 윤석열 네. 대통령의 검사 선배를 임명해가지고 권익위원장 하고 있는 사람을 6개월도 안 돼서 방통위원장 보내고, 임명했단 네. 말이에요. 네. 해서 이제 대리해서 말로는 방송 언론을 장악해서도 안 되고 뭐 장악할 수도 없다고 말하는데 지금 눈 번이 뜨고 KBS 들어가서 지금 다 프로그램 폐지하고 진행자들 내쫓아내고 하는 짓 봤잖아요. MBC도 지금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이 공정과 상식을 내팽개치고 이 역사 속에서 보면 한 줌밖에 안 되는 권력입니다. 이 권력을 가지고 헌법 21조 네.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갖는다. 언론, 출판은 검열과 허가가 되지 않는다. 네.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자, 언론, 출판의 독립성, 중립성, 객관성은 우리 공기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입니다. 네. 지금 이 정권은 우리가 마시는 물과 공기를 지금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물과 공기가 깨끗하지 않으면 사회가 건강할 수가 없어요. 없다. 근데 지금 본질 민주당에서 문제입니다. 민주당하고 야당이 지금 방송 3법과 방통위법 개정안을 네. 내일 본회의에서 지금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신 걸로 아는데 솔직히 고백하면 네, 네. 왜 180석과 문재인 대통령이 있을 때 안이 안 있었거든요. 했냐? 그때 안 한 거에 네, 대해서는 네. 정말 그 점에 대해서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네. 그랬어야 할 문제인데 이제 지금 하려고 하니까 대통령이 거부권이라는 칼을 들고 이번에도 그럴 딱 것 같아요. 지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려라라는 지금 민심이 끓고 있어요. 국회 그 탄핵 청원이 80만을 오늘 80만을 넘었는데요. 네, 거기다 네. 이제 기름을 붓는 거죠. 오히려 그렇다. 지금 네. 거부권을 14건 이미 행사했습니다. 네, 이미 신기록이에요. 네. 이 민주화 이후에 농민을 위한 양곡관리법, 네. 간호사법, 간호사들, 또 노란봉투법, 네. 노동자들, 뭐 주로 전세 사기 피해자, 네. 서민들 다 거부권이고 또 배우자 김건희 여사 거부권 행사하고 또 뭐 검찰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고 네. 뭐 한 그러니까 철저하게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권력을 자기 가족 보위와 그다음에 서민들을 집 발른 데 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국민청원에 자, 이렇게 그러면 많이 동의를 그렇죠. 하는 거다. 그래서 분노.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민주당원들이 했다 하는데 그거는 우리 국민 수준을 너무 낮춰 보는 거고요. 예? 국민이 아마 이대로 가면요 100만, 200만, 300만 계속 올라갈 금방 겁니다. 올라갈 거다. 계속 올라갈 네, 겁니다. 네. 어쨌든 내일 본회의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새벽에 미국 예. 다녀오신 얘기 그것 좀 여쭤볼게요. 왜 다녀오신 거예요? 야당이라도 나서야 된다. 네. 그래서 간 겁니다. 오물풍선 사태 네. 등 긴장이 고조되는 한반도 상황에다가 풍러 동맹 네. 6월 19일 날 러시아와의 동맹이 30년 만에 복원됐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윤석열 외교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네. 외교 전략의 외교 정책의 대실패인 거예요. 네. 김정일 위원장이 2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에게는 두 개의 동맹이 있었다. 그런데 하나의 동맹은 붕괴됐고 또 하나의 동맹은 우리를 배신했다. 중국이 남한과 손잡았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 상황에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핵과 미사일을 개발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네. 우리에게 적이 없어진다면 미 국무장관 올브라이트 장관에게 한 말이에요. 우리에게 적이 없어진다면 미국과 우리가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국교를 수립한다면 우리가 핵과 미사일을 개발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이게 당시 김정일 위원장의 속내였고 언급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립무원했던 북한 네. 그리고 오로지 제재, 압박, 힘에 의한 평화 등등 이렇게 몰아붙인 네, 결과가 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맹은 복원했죠. 네. 사실상 러시아하고는 네. 군사 개입의 네. 길을 터놓은 네, 제도화된 터놨고, 네. 그리고 북한과 중국도 다시 관계를 복원해서 든든한 뒷배가 생겼고
지금 북한에 대한 제재는 완전히 무력화됐습니다. 구멍이 뚫렸잖아요. 유엔 안보리는 사실상 북핵 문제에 대해서 식물화돼 버렸습니다. 러시아가 또 그다음에 저렇게 하면서 더 그렇게 됐죠. 최근에 인공위성에서 찍은 네. 평양의 조도 밝기가 밝아졌습니다. 식량과 석유 이 에너지 문제가 개선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정부는 북한을 체제 위협 세력으로 보고 네. 북을 와해시키는 것이 우리 안전을 지키는 거다. 즉 북한 붕괴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강대 강으로 근데 지금 계속 그렇죠. 가고 강대 있는 강으로 거죠. 예. 노리는 목표는 네. 북쪽을 타도하거나 망하게 하거나 붕괴시키는 건데 그 목표의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가고 거죠. 있다. 그러면서 네, 이 WMD 대량 살상 무기의 위협은 지금 고도화되고 있는 거죠. 네. 그 아마- 미국 현지에서 느끼시기에도 지금 예. 이런 상황이 같이 공유가 되고 있는 건가요? 어떠세요? 거기서? 안타깝게도 네. 영어로 priority라고 하죠. 우선순위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론 대선 국면으로 이제 진입하면서 네, 네.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대만 해협 문제, 기타 등등등. 저 밑바닥에 보이지가 않아요. 한반도 한반도에 문제가. 대해서는 한반도 우선순위가 문제가 아니다, 우선순위가 지금 아니더라. 없어요. 네, 그래서 네. 그냥 이 상태로 현상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만 네. 있어요. 네. 예. 다만 트럼프를 대변하는 네. 그쪽 보수 쪽에서는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아마 이번 엊그제 TV 네, 토론에서도 트위터로. 네, 네. 자 푸틴과 김정은이 당신을 조롱하지 않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네. 전 대통령의 네, 말입니다. 내가 있을 때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없었다. 이제 그러면서 네, 이제 네. 그 외교 정책의 실패를 네, 네. 짚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에 한반도에 있어서의 어떤 현상 변경 시도는 가능하다고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네. 그러나 어쨌든 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네. 것은 어쨌든 1번 네. 전쟁이 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2번 북핵 문제. 북한의 지금 이 시간에도 플루토늄, 우라늄 계속 생산하고 있고 핵폭탄 계속 제조하고 있어요. 60개 오늘도 넘어갔어요. 탄도미사일도 쐈잖아요. 네. 새벽에 오느라고 못 봤습니다. 뉴스. 네. 자, 이 상황을 방치할 거냐.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평화 경제입니다. 중국도 러시아도 우리의 시장으로 일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 가지 목표를 위해서 네. 다녀왔고요. 이제 야당이라도 나서야 된다고 네. 생각해서 다녀왔는데 네. 저 미국이 부러운 거는요. 네. 미국은 외교 안보에 관한 한 여야가 없습니다. 초당입니다.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네. 근데 우리는 지금 삼국이 실종됐어요. 삼국 외교를 해야 돼요. 국민이 실종됐어요. 국익이 실종됐어요. 국격이 실종됐어요. 자, 미국은요. 여든 야든 뭐 행정부든 의회든 전문가든 다 외교 안보에 발상- 있어서는 같이 해야 된다. 발상의 예, 예. 첫 걸음이 뭐냐면 아메리카 퍼스트입니다. 예. 지금 우리에게 네,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코리아 퍼스트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익, 대한민국 국민, 네. 대한민국의 국격 네. 이것을 위해서 실용 외교로의 대전환 전환이 필요하다. 이것이 지난 4월 네, 10일 날 네. 우리 국민이 명령한 지상 명령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이동풍 귀를 막고 듣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하고 러시아 그 조약 회복된 거 계속 말씀을 네. 하시는데 뭐 통일부 장관도 하셨으니까요. 어느 정도 심각하게 이걸 바라봐야 됩니까? 러시아와 우리는요 예. 전략적 협력 동반자 어디까지 갔냐면요 러시아가 무기 기술을 우리한테 줬어요. 그럴 정도의 관계까지 한소 갔었는데 수교하면서 예, 예. 30억 불 우리가 빚줬잖아요. 차관을 빌려줬는데 네, 네. 잘 못 갚으니까 그걸 대신해서 군사 기술을 우리 네. 지원해주고 그래서 K2 전차 세계적인 전차 이 탱크예요. 네. K9 자주포 대포 이 성능이 세계 최고 수준에 갔는데 네. 러시아 기술 우리 거기 들어간 겁니다. 또 우리 나로호 우주선 발사체 네, 네, 그 러시아 기술입니다. 미국이 잘 안 주어서요. 자 이게 이제 거꾸로 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게 외교 대실패 전략의 실패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나마 러시아가 지금 멈칫거리는 그나마 한국에 대해서 뭐 약간의 유보를 두고 있는 것은 우리 기업들 때문입니다. 경제 때문이다. 우리 경제 때문입니다. 네, 예, 삼성 때문에 네. 그렇고 교역, 현대 때문에 교역을 그렇고 유지하기 LG 때문에 위해서. 그렇고 네. 우리 대기업들의 힘 미국에서도 우리 기업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힘은 기업을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우리 민주당도 네. 우리 기업들의 힘을 키우는데 앞으로 집권하면 더 크게 뒷받침할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정부의 외교 정책 어떻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금방 말씀드린 대로요.
삼국 외교, 삼국 외교. 삼국 외교를 해야 된다. 국민. 네. 국민을 편하게 해줘야 되죠. 중국 수출이 줄어드니까 중국이 흑자에서 적자로 도니까 경제 성장률도 떨어지고 실질 소득도 내려가니까 장사가 안 되잖아요. 네. 국민을 위하는 외교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안 평화 된다. 경제. 네. 그다음에 네. 국익. 러시아와 해서 지금 현대자동차 쫓겨났잖아요. 삼성 쫓겨났잖아요. 우리 기업 지금 장사할 수 있습니까? 대한항공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러시아 땅에요. 저는 이제 8월 달에 러시아를 한번 가볼 생각인데요. 아, 네. 자, 우리 경제 영토로 넓혀놨던 것을 네, 대폭 영토를 지금 축소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네. 광개토대왕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문화의 영역에서 경제의 영역에서 네. 딱 하나 네. 이 정치 외교. 거기가 문제다 지금. 일본 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일본을 전쟁에서 일으켜 세운 것은 일본 국민이 70%를 했다. 일본의 경제인들이 60%를 했다. 합치면 130%인데 그러게요. 네. 일본 정치가 마이너스 30 깎아먹어갖고 100이 됐다. 그런데 이 얘기를 우리한테 하면요. 우리 국민이 이만큼 오는데 70%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기업인들 경제가 60% 했습니다. 130%인데요. 네. 정치가 30% 깎았고 네. 대통령이 30% 깎았어요. 그래서 지금 70%밖에 효율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외교 정책 빨리 바꿔야겠네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주장했던 핵무장론은 어떠세요? 우선 미국의 네. 세계 전략에 맞지 않고요. 미국을 어떻게 설득합니까? 미국이 원치 않는데요. 그다음에 한반도 비핵화를 포기하는 거죠. 네, 네. 어쨌든 간에 네. 우리는 이 북한 핵 문제를 넘어서지 않고는 평화 통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선 네, 네. 평화 공존을 위해서 어쨌든 91년도에 네. 한반도의 그 비핵화선언 핵을 생산하지도 않고 제조하지도 않고 반입하지도 않고 배치하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고 하는 이 비핵화 원칙을 갖는 것이 우리가 도덕적으로 그런 또 남북 간의 그건 조약 형태의 네, 합의입니다. 네. 그걸 계속 가지고 가면서 외교적인 해법을 그러니까 핵 위기가 발생했을 때 1994년 정확히 30년 전입니다. 30년 전에 제네바에서 합의했어요. 북한은 핵무기를 동결한다. 핵을 동결한다. 원자로를. 그렇죠. 네. 미국은 북한의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국교를 수립한다. 이걸 주고받았어요. 네. 그러면서 또 경수로를 지어준다. 뭐 이제 이런 거 하고 교환을 했는데 30년 지난 오늘 30년 전에 북한의 핵의 의혹은 뭐냐면요. 플루토늄 5g이 불일치한다. 자기들이 신고한 것과 IAEA에 신고한 것과 실제 이제 분석한 것이 네. 차이가 5g이다. 5g이었다. 플루토늄 5g 어디 숨겼는지 좀 봐야 되겠다. 이걸로 해서 핵 위기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네. 자, 30년 동안 해결한다고 해왔는데 오늘 결과는 뭡니까? 지금 핵무기가 5g이 아니라 네. 5kg, 6kg이 있어야 플루토늄 하나 만드는데 그 1000배죠. 네. 근데 그 1000배가 있어야 만드는 핵무기를 60개 만들었고 곧 70개 됩니다. 곧 80개 됩니다. 거기다가 단거리 미사일, 탄도, 중거리, 이제 뉴욕, 워싱턴을 갈 수 있는 13,000km, 15,000km ICBM을 거의 완성 단계에 왔어요. 마지막 재진입 기술 러시아가 주면 끝납니다. 지금 이 정말 긴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외교를 통해서 한반도의 이 평화와 안정을 여와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다녀온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계속 평화하고 대화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 민주당 얘기 좀 여쭤볼게요. 전당대회 이재명 전 대표 외에는 나오시는 분이 없는 겁니까? 어떠세요? 예, 저는 지금 네. 민주당의 171명을 보면서 뿌듯하면서도 네. 사실 겁이 좀 나요. 네. 왜냐하면 네. 이게 숫자가 많다는 건 힘이고 우리한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네. 국민들께서 감사하죠. 네. 근데 이게 자칫하면 위기가 됩니다. 사실 그 이재명 대표가 저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네. 그 뭐라세요? 전당대회 관련해서 제 네, 의견을 구하길래 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4.19 이후에 네. 최초로 민주당이 과반수된 게 제가 당의장할 때 2004년 4월 총선에서 152석이 됐거든요. 네. 과반수가 됐어요. 네. 그때도 어마어마한 숫자였어요. 네. 지금은 그때보다 또 더 많아요. 그런데 그렇죠. 네. 그때 결국 열린우리당이 성공하지 못한 건 지리멸렬, 중구난방, 결국 내부 균열. 그러니까 171명이라는 이 거대 군단, 대한민국 국회를 지배하는 그렇죠. 숫자잖아요. 그렇죠. 네. 핵심은 단일되어옵니다. 뭐를 위해서? 이 말도 안 되는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는 이 정권
종식시키고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단일 대우가 핵심인데 단일 대우를 이룰 수 있는 이 접착제는 리더십입니다. 강력한 지도력입니다. 지금 171명을 단일 대우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네.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연임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저는 그렇게 권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 비해서 민주당 전당대회가 좀 재미없다 이런 얘기가 있었었는데 지금 흥행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국민이 명령한 민심의 명령을 수행하는 민심이다. 것이 네. 지금 이 국회는요. 네. 지금 이 국회는 22대 국회는요. 촛불 2기 국회입니다. 21대 국회가 제대로 수행을 못했어요. 네. 촛불 1기 국회로서 그 제대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촛불 2기 국회는 그 촛불 민심 1,700만 개의 촛불이 원했던 나의 삶을 개선하라.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그런 사명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전당대회 흥행 이거보다는 몇십 배, 몇백 배 더 큰 가치가 중요하다. 있습니다.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흥행이 아니라 민심이 반영된 걸로 봐달라. 민심을 네. 이행해라. 네. 촛불 민심을 이행해라. 네. 잘 새겨 듣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